연방중앙은행이 전문가 예상을 뒤엎고 0.25%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최근 물가가 3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르며 기준금리 인상에 무게가 실렸는데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겁니다. 오늘 중은은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고는 있지만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국내외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며 동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치솟는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향후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중은이 금리 인상 시점이나 인상 속도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전문가 90%는 오미크론 상황이 나아지면 3월쯤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어 최소 3차례에서 최대 6차례까지 금리 인상이 단행될 걸로 내다봤습니다. 중은의 기준금리 인상은 변동 모기지율과 집담보대출이나 개인대출 등 신용대출에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중은은 인플레이션 전망치도 내놨습니다. 전 세계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 공급망 차질과 코로나 변이가 예상을 어렵게 만들긴 하지만 공급망 부족이 완화되면 올해 말쯤에는 3%로 하락하고 2024년쯤 목표치인 2%를 기록할 걸로 예측했습니다. 다만 올 1분기엔 물가가 5% 가까이 더 오를 수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12월처럼 3월까지 물가가 목표치를 크게 웃돌며 고공행진을 이어갈 거란 예상입니다. 이후 물가 상승률이 낮아지지만 그럼에도 올 한 해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0월 예상치인 3.4%에서 4.2%로 다시 높아졌습니다. 이에 대해 한 전문가는 중은이 기준금리 인상을 미루면서 주택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캐나다 경제 성장률은 지난해 4.6%, 올해는 4%, 2023년은 3.5%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온타리오주의 주 토론토 총영사관이 가짜 택시 사기 범죄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영사관에 따르면 한인 A씨는 지난해 연말 놀수욕 한인타운에서 택시 승객을 가장한 사기범으로부터 도움 요청을 받았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택시기사가 현금을 받지 않으니 카드를 빌려주면 현금을 주겠다는 겁니다. 이에 A씨가 선한 마음으로 본인 명의의 데비카드를 택시기사에게 건네 대신 결제하게 하고 승객에겐 현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인 A씨가 돌려받은 카드는 가짜였고 택시 요금도 받은 현금보다 훨씬 더 큰 액수가 결제됐습니다. 여기에 더해 A씨 카드는 부도수표 입금 후 현금이 인출되는 범행 도구로도 이용됐습니다. 이에 영사관 측은 최근 토론토와 스카보로 등에서 가짜 택시 사기 범죄가 빈발하고 있다며 유사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토론토 경찰에 따르면 운전사와 승객을 가장한 사기 일당은 이런 수법으로 피해자 카드를 슬쩍한 뒤 20분도 안 돼 상당한 액수의 현금을 인출하고 라인 오브 크레딧을 통해 돈을 이체한 뒤 수천여 달러를 쓰기도 합니다. 올해 초 런던에선 유사 범죄로 인해 개인당 1,100달러에서 13,000달러까지 20여 명으로부터 10만여 달러를 빼내기도 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데비카드는 절대 제3자에게 주지 말고 본인이 직접 관리하고 비밀번호는 손으로 가린 뒤 입력하며 결제 전후로 카드 상태를 꼭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온타리오주는 코로나19 사망자가 다시 늘고 있습니다. 온주에선 12월 1일 이후 1,000명 넘는 사망자가 나왔고 어제도 92명이 코로나에 걸려 숨졌습니다. 오미크론발 5차 대유행이 정점을 찍는다는 기대가 커지는 데 반해 사망자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장기 요양원 집단 감염도 증가하면서 오는 봄까지 사망자 수가 빠르게 늘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토론토 대학의 한 전문가는 오미크론발 사망자가 이제서야 드러나기 시작했다며 앞으로 더 악화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 전문가는 오는 3월까지 사망자 수가 1차 대유행 2,800명을 넘고 봄까지는 2차 대유행 4,100명도 넘길 수 있을 걸로 예측했습니다. 사망자의 90%가 60세 이상 연령층이다 보니 부스터샷 접종을 더 빨리 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한 전문가는 백신 접종 완료 기준이 2차인 탓에 3차 접종을 미루는 고령자들이 있다며 3차까지로 다시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접종자도 우려 대상입니다. 현재 중환자실 환자 절반 이상이 미접종이거나 부분 접종으로 이들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캐나다 전국의 7일간 일평균 사망자 수는 158명으로 정점이던 1차 대유행 당시 176명에 근접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모두 33,134명이 희생됐습니다. 온타리오주 미시사가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남성이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필 지역 경찰은 어제 저녁 6시 반 에리미스 파크웨이와 파울러 드라이브 인근에 있는 아파트 안에서 흉기에 찔려 의식을 잃은 41세 남성을 발견해 심폐소생술을 펼치고 병원으로 급히 옮겨졌으나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용의자에 대해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살인사건 전담팀과 실종수사팀이 아파트 주변을 탐문 조사하고 사건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앞서 지난 주말 페어뷰몰에서 발생한 흉기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11세와 14세, 15세인 일당이 귀중품과 휴대전화를 훔치는 과정에서 흉기를 휘둘렀고 이들이 같은 날 새벽에도 13세 소년들을 상대로 절도 행각을 벌였다며 공범으로 추정되는 네 번째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밴쿠버 커피숍에서 묻지마 흉기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서리에서도 아기와 엄마가 공격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서리 연방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5일 아침 120번 스트릿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11개월 된 딸과 엄마가 모르는 남성에게 위협과 공격을 받았으며 다행히 아이는 다치지 않았고 아이의 엄마도 가벼운 부상에 그쳤지만 심한 정신적 충격으로 이 여성은 산책이나 외출을 꺼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당시 여성 주변에 있던 주민들이 가해 남성을 제지해 체포할 수 있었다며 수사를 위해 목격자들의 추가 제보를 요청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31일 밴쿠버 다운타운에서 발생한 동양인 여성 폭행 사건과 관련해 어제 아침 밴쿠버 경찰이 50세 스티븐 포브스를 폭행 혐의로 체포하고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연말 이후 광역 밴쿠버에서 묻지마식 폭행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보건당국이 광견병에 걸린 개와 접촉한 견주를 찾고 있습니다. 당국은 지난주 12일 놀스욕 바이슨 드라이브와 리가타 크레센트에서 갈색의 혼혈 레브라도 리트리버와 밀접 접촉해 광견병에 노출됐을 위험이 있는 흰색과 검은색이 섞인 애완견과 견주를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이 혼혈 레브라도 리트리버가 지난 19일 광견병 진단을 받았으며 주민에게 전염시킬 가능성은 낮다고 덧붙였습니다. 광견병은 물렸을 때 등 타액을 통해 주로 전염되고 드물게 긁혔을 때도 전파 가능하며 조기에 치료하지 않으면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이에 당국은 견주들은 애완견의 광견병 주사를 접종해주고 산책 시에는 항상 목줄을 채워야 하며 야생동물과의 접촉을 피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원주민 기숙학교 부지에서 신원 미상의 유해 흔적들이 또 발견됐습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윌리엄 레이크 원주민 단체는 세인 조셉 미션 원주민 기숙학교 부지를 1차 조사한 결과 수십여 명의 어린이들 유해 흔적이 발견됐다며 지표 투과 레이더 등 추가 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원주민 기숙학교 실태조사는 지난해 5월 BC주 캡루스에 있는 원주민 기숙학교 부지에서 3살 어린이 포함해 어린이 215명의 유해가 발견된 이후 전국 진행 중입니다. 앞서 연방정부는 9월 31일 진실과 화해의 날인 연방공휴일로 지정해 원주민 아동을 추념하기로 했고 지난해 10월에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원주민 기숙학교와 관련한
화훼와 치유를 돕기 위해 캐나다를 방문할 계획이라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TD은행그룹이 올해 2,000명 이상을 새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TD은행은 엔지니어링과 자동화, 인공지능, 클라우드 기술 및 사이버 보안 강화 등을 통한 기술 혁신과 첨단 기술 개발이 미래 사업 성장의 동력이 될 것이라며 새로운 디지털 상품과 서비스 향상, 클라우드 기반의 기술을 가속화하기 위해 올해 관련 분야에 유능한 인재 2,0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은행 시스템 통합 속도를 앞당긴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번 채용에는 소프트웨어 개발과 IT 오퍼레이션, 자동화 등 테크놀로지와 프로세스 기술 분야 전공자와 전문가들이 대상입니다.